2023년 이 작품을 답사하기로 했을 때 이미 자하 하디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사후 지어진 것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녀가 살아있을 때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빈 상경대학 도서관은 거의 유적에 가까운 작품으로 볼 수 있겠네요. 빈 상경대학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비트라 소방서와 동대문 DDP를 합친 그런 형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멋진 빈 상경대학 도서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빈 상경대학 도서관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의 중심 지역 동쪽에 있는 도나우 강변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빈의 변두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저기 보이는 게 빈 상경대학 도서관입니다. 유럽은 주차 인심이 고약한데 다행히 여기는 큰 주차 건물이 있어서 여기에 차를 주차하고 빈 상경대학 도서관까지 걸어갔습니다. 빈 상경대학은 21세기 현대 건축의 가축장 같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빈 상경대학 교육센터와 대학 본부도 정말 멋진 건축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캠퍼스 조경 디자인도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빈 상경대학 도서관은 앞쪽이 열려 있어서 전체 정면 파사드를 사진 찍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으로 뻗어나온 부분만 도서관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습니다. 너무 앞으로 뻗어나온 도서관의 상층이 강렬해서요. 여기 이 하층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위아래의 디자인 코드는 좀 다른 듯?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서 좀 당황했습니다. 빈 상경대학 도서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전체 매스가 3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요. 빈 상경대학 도서관 주변은 정말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공부하면 공부보다는 풍경에 더 눈이 팔릴 듯? 그런데 저기는 못 올라보았네요. 도서관의 상층과 상층 부분을 연결시키는 저 부분은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정말 돋보이는 곳이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상층부를 지고 있어도 내부 공간까지 개방감을 주거든요. 저쪽이 바로 도서관의 입구입니다. 제가 본 도서관 중에서 여기 도서관 입구가 가장 크네요.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겠죠. 외부인은 못 들어갈까봐 걱정되었었는데요. 여기는 도서관 열람실과 서가를 빼놓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열람실과 서가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하네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는 거죠. 그래도 좀 더 자아의 건축을 더 알고 싶은 제 마음이라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입구 방풍실조차도 범상치 않습니다. 입구 방풍실이 정말 크지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 사선으로 기울어진 기둥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방풍실을 나와도 이 사선의 디자인 코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쪽에는 여기 기념품을 파는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땡기지는 않았네요. 자, 이제 안쪽 깊숙이 들어와 보았습니다. 저쪽이 제가 아까 전 들어온 입구입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무슨 거대한 컨벤션홀 입구 같지요? 이쪽에는 도서관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몰랐는데 상층부와 하층부를 잇는 그 천창들이 이 내부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말 내부가 밝지요? 이 중앙홀의 진정한 가치는 입구 쪽에서 바라봐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램프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층부와 하층부와 연결되는 부분이 천창이 아니었다면 이 내부 공간이 이렇게 돋보이지는 않았겠죠. 지상층 중앙홀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길. 저쪽이 바로 지하층 공간입니다. 지하층 공간이 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내려가 봤어야 하는데 여기는 또 안 내려가 보았네요. 여기가 너무 넓어서 미처 여기까지 내려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또 다음 답사스로 떠나야 하기에 시간에 쫓겼거든요. 여기서부터 공간이 좀 헷갈립니다. 지상층 홀과 그 안쪽은 반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 상경대학 도서관 중앙홀은 21세기 건축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사진 한 장 보고 왔는데 이렇게 규모가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 동선도 너무 좋았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여기를 더 찬찬히 돌아보았을 텐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여기 날 잡아서 답사 오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 중앙홀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저 천창입니다. 밖에서는 상층, 하층 두 개로 나눠 보이지만은 이 천창들 덕분에 도서관은 세 개의 거대한 메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이제 내부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여기가 아까 전 말했던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디자인은 DDP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요. 지상층 앞쪽에는 이렇게 도서관 모델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을 봐야지 좀 더 이 건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반층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외부 출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런데 이 직접 답사한 경험과 평면을 같이 이해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의 2층은 또 반층 정도 이 램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1층으로 가는 램프가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반층 정도 낮은 지상층으로 내려가시는 것이고요. 빈 상경대학 도서관의 동선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각 층의 높이를 미묘하게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설계를 잘할 줄은 몰랐네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중앙홀을 가로지르는 긴 계단이,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1층의 공간이 나옵니다. 아까 전 지상층으로 가는 램프와 중앙홀을 가르는 계단의 위치에 서서 전체를 돌아본 것입니다. 정말 볼만하죠? 이제 1층 공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전 돌아본 곳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지상층 옆 출구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라카룸이 있습니다. 저기가 전에 보았던 지상층의 다른 출입구입니다. 규모가 커지니 확실히 비트라 소방서에서 본 것보다 벽을 훨씬 더 기울였네요. 하지만 벽이 기울어진 덕분에 여기 락커들은 높은 것을 쓰지 못하고 낮은 것을 썼네요. 역시 이런 공간에 기존의 가구들은 좀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1층에서 이쪽으로 더 들어가시면요, 여기에는 중앙 도서관 서가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나옵니다. 이쪽이 바로 락커룸 쪽이고요. 저쪽이 바로 서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중앙도서관 서가의 입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적으로 빈 상경대학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이 공간도 내부 깊숙한 곳인데 무척 공간이 밝지요. 그것이 바로 이 위쪽 공간이 천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러니 공간이 빛날 수밖에 없지요. DDP와 빈 상경대학 도서관은 시간상으로는 2년여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이런 멋진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빈상경대학 도서관 중앙홀에서 가장 멋진 계단을 올라가 볼까요? 이쪽입니다. 이 중앙도서관 쪽의 계단 진짜 멋지지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만 있었다면 여기서 보는 뷰가 정말 끝내줬을 텐데요. 하지만 중앙홀 계단이 제게는 있지요.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마치 천국으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앙홀 계단에서 내려보는 풍경도 멋지죠. 이제 계단 끝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올라오면 약간 무섭긴 합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높아서요. 저쪽은 제가 들어갈 수 없었던 영역입니다. 저 내부에는 열람실과 서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간들이 밝은 것 역시 바로 이렇게 위가 천창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천창을 경계로 빈상경대학 도서관은 3개의 메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록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중앙계단 코어는 정말 볼만 하거든요. 여기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중앙계단 코어는 돌출된 캔틸레버 공간을 받치는 가운데 메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라 소방소에서 보여준 그 사선의 공간과 동대문 DDP에서 보여준 비선형의 메스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속도감을 보여주는 메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전 이 건물이 지어진 지 별로 안 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벌써 지어진 지 10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백색이라서 자꾸 카메라 초점이 나가서 좀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다녀온 지 1년 반 정도밖에는 안 되었는데 너무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요. 제가 여기를 답사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면서 기억 재조정을 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비슷한 계단 공간을 또 제가 여기서 경험했거든요. 자, 이제 2층, 한국 기준으로 3층인 북측 메스 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계단을 통해서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계단이 중앙홀 계단의 2층 종점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또 여기 공간이 열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런데 이 공간들이랑 1층 중앙도서관 공간이랑 헷갈려서요. 이 컨텐츠 정리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서 반납기기인지 아니면 도서관 자리 배치 등록기인지 하는 기계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이쪽 구석에는요. 무슨 우주선 타는 출입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걸. 그리고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아무래도 책 반납 기계라기보다는 도서관 자리 등록기기 같지요? 이 공간도 이렇게 위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천창 유리는 그냥 보통 유리 아닌가 봐요. 여기서 봐서는 골이 있는 유리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여기 커튼월의 반은 정말 장난 아니게 두껍네요. 뭐 다 이유가 있겠지요. 2층에서 그래도 내부를 좀 들어갔습니다. 사실 여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은근슬쩍 그 사람들에 끼어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학생증 카드 같은 게 있어야지 하나 봐요. 그들이 들어가고 난 이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부가 더 멋진가 보죠. 여기 무슨 조명기구 같은 게 달려 있네요. 그래도 그들이 사라진 입구는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정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제가 아니죠. 그래도 다른 층을 올라가면 혹시나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이 계단을 통해서 그냥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계단이요. 그런데 이 계단과 제가 중앙 계단 코어를 헷갈린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계단의 벽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이렇게 계단 참이 막혀져 있는 곳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열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단 코어를 제가 올라갔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꼬이니까 정말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간신히 정신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이 사진으로 정신 차렸습니다. 중앙계단 코어에는 이런 측면으로 열린 공간이 없거든요. 정말 시원하게 뚫려져 있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서 아래를 내려보면 아까 전 중앙홀 계단에서 내려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카메라 꽉 붙잡고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 고소공포증을 정신력으로 이기는 타입이라서요. 저기 중앙 코안 계단이 보이네요.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오니 천창의 디테일이 또 가까이 보여서 좋았고요. 좀 더 몸을 내밀어서 전체 중앙 홀을 사진 찍으려 해보았는데 제 공포심은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하네요. 자, 이제 최상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최상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계단 바깥쪽에 열린 공간에 이렇게 유리창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기가 맨 꼭대기 계단의 상부입니다. 좀 애매하게 유리로 난간을 만들었네요. 여기가 맨 꼭대기 계단 공간이고요. 이 계단 공간 맨 위에는 저렇게 또 천창을 냈네요. 원래 이렇게 자아가 천창을 좋아하는 건축가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건축가들의 천창 사랑이란. 계단 벽이 경사가 되어 있으니 난간도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계단 난간 스타일을 하고 있네요. 이 계단 난간 동대문 DDP에서도 똑같이 썼지요. 그리고 계단에서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작은 홀 공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이 창문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는 아까 전 아랫 공간에서 보았던 천창의 윗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고리진 유리가 아니었네요. 그럼 유리의 이렇게 줄지어진 패턴은 무엇일까요? 혹시 열선 같은 것일까요? 눈이 많이 오면 녹이도록요. 그러고 보니 저 천창 유리 위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도 범상치 않게 보이네요. 여기 눈비 많이 오는 지역이니 뭔가 특단의 조치를 했겠지요. 제가 헷갈렸던 또 하나의 공간이 아까 전 홀 공간에서 이쪽으로 가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북쪽 메스 내부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역시 내부를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요. 제가 헷갈렸던 것은 저 창으로 보이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도 위아래로 열린 보이드 공간이 있지요. 이 도서관을 설계하면서 자아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내부 공간에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엄청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 공간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북쪽 메스 역시 중앙의 메스로 갈 수 있는 브릿지가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브릿지입니다. 이 브릿지는 아까 2층홀에서 올라다본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창에도 이 천창을 보수할 수 있는 캐리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자, 이제부터 제가 못 들어가 본 빈 상경대학 도서관 중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캔틸러브로 돌출된 그 윗부분입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풍경 좋다고요. 물론 한국처럼 높은 산은 보이지는 않지만요. 빈 도서관 앞쪽은 이렇게 넓은 숲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또 중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측 메스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아까 전 보여드린 북측 메스의 보이드 공간의 상부입니다. 여기도 정말 들어가 보고 싶네요. 빈 상경대학 도서관 내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캔틸레버 부분의 중층 공간도 확실하게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대문 DDP보다 빈 상경대학 도서관이 자아의 건축관을 더 잘 반영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비트라 소방서보다 덜 알려져 있네요.
여기까지가 빈상경대학 도서관에 대한 소개이고요. 다른 빈상경대학의 건물도 잠깐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빈상경대학교 교육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크로테강을 외벽에 사용했습니다. 이 재료가 한국에서 제가 싫어하는 건축가 한 명이 잘 썼던 재료이거든요. 이 건물을 디자인한 건축회사는 BUS 아키텍투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건축가가 설립한 회사라고 하던데요. 이 도서관도 추천할 만한 독특함이 있는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반가운 건축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터 쿡이요. 그가 여기 빈상경대학교 대학본부를 디자인했더라고요. 이 작품은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건축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이끄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을 아키그램의 피터 쿡이 디자인했더라고요. 이 작품도 조만간 소개하겠습니다. 피터 쿡도 평생 동안 실제로 자기의 건축적인 이성을 현실화한 작품이 몇 안 되는 건축가이지요. 그런 점에서 자아는 좀 더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사실 자아의 작품을 하나 더 볼 기회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리버사이드 뮤지엄이요. 하지만 늦어서 내부를 보지 못했네요. 거기다가 이날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요. 1992년 처음 빈을 답사 갔을 때 여기는 볼만한 현대 건축은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는 전통 건축부터 훈베르트 바서의 작품은 물론이고 이런 21세기적인 작품들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어쨌든 이제 자아의 작품도 다 털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